자, 요번에는 봅시다. 주말 사이에 나온 겁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확대를 해서 좀 봅시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지금 다른 거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BOA 시큐리티즈 이러면서 리서치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가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쭈쭈쭈쭈쭈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 바이백,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에너지 업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전쟁과 US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스크린샷 떠가지고 한번 그 번역기를 돌려보시던가. 저는 밑에 거를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이 어떤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정답지를 갖고 왔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년물 미국 채권, 미국 국채에 대해서 롱 매수를 하라. 그 말 그대로 미국채 장기물 매수 의견입니다. 아, 이거 맞지? 이거는 옳은 소리라고 보시는 게 맞고, 저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년물 기준이 됐든 아니면 TLT가 기준이 됐든, TLT는 특히 이거 레버리지잖아. 한국인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기준에서는 매수를 하시려면 조금 타이밍을 많이 재셔야 돼. 이거는 4% 이상 요런 데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4% 넘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보통 많이 가면은 4.5에서 3.5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정도 레인지지 않을까? TMF가 3배예요. TMF래. 이거 TLT라고 하자. 장기채니까. 장기채 ETF. 그래서 요 부분에서 TMF는 3배. 요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형들한테는 보기 쉽지. 불 X3. 미친 인간들 진짜. 채권에서도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미친 인간들 진짜 정말 너무한다. 어쨌든 요런 형들이 저는 이제 4%를 넘어가면은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그러면 3배짜리를 고민해 볼 만하지. 왜냐면은 레인지를 이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다? 아니, 지금 2023년도에는 금리가 5%를 가니 어쩌니 해도 2024년 되면은 4%로 내려올 거고, 2023년 되면은 3.5%가 될 거고, 그지? 그러고는 2026년 되면은 2.5% 되겠지. 기준금리가 내려오겠지. 요거 10년, 20년, 30년 잡으면은 아무리 지금 기준금리가 높다 그래도 4.5위로 올라갈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런 논리로 보시면은 미국 장기 채권 매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생기는 패닉 시에는 초안전 자산이 되죠. 진짜 패닉이 터지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폭락처럼, 어디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폭락이 터져. 그럼 이 4.5%, 3.5% 이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순간적으로 0.5%로 떨어지지. 근데 얘는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 시장의 채권 시장의 버블이 선행돼야 된다. 채권 시장의 버블이 먼저 생겨야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해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 일드 커브 얘기 나오는데, 이건 패스. 이거는 그냥 이거는 볼 필요 없어.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거 숏 달러, 그리고는 신흥국의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왜냐면은 작년 내내 있었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달러의 고평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1250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1250원이면은 우리나라가 IMF 그리고는 리만 때를 제외하고는 1250원 위로 올라갔을 때가 없었다. 우리 코로나가 터졌던 요 2020년 3월 폭락 그 정점에서도 1280원 찍고 떨어졌다. 지금 1250원 여전히 비싸다 라고 말씀을 이거 지금 1240원이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1200원대는 비싸요. 그러면은 이번에 도대체 우리 그 원화의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한국 경제가 다시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정상화된다라는 가정하에 10년 차트 열어보시면은 요게 1050원, 1100원 요런 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바닥선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1150원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1100원에서 1150원 정도. 1100원 밑으로 깨지기는 1100원 밑으로는 못 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 미쳐있거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미쳐있어. 정말 많이 떨어져도 1100원이면은 전재산 바리바리 싸들고 나스닥 TQQQ로 엄청나게 몰려갈 것 같다. 테슬라 물타기를 엄청나게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쭉쭉쭉쭉 환율이 강하게 떨어졌나 그러면은
뭐 1230원, 뭐 1200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환전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죠. 완전히 내가 100% 달러로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혹은 내가 목표했던 달러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 환전하는 그 포인트는 1150원 정도면은 합리적이지 않나. 약간 지금 올해에는 아마 1200원 정도까지면은 욕심 안 부리고 환율이 좀 안정적일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1100원, 1200원 정도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환율이 1250원이라는 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소리고, 그리고는 환율이 좋아지면서 뭐가 좋아져요? 한국 주식이 좋아지지. 딱 우리나라 투자자가 제일 잘 느끼는 거잖아요. 환율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올라간다더라. 자, 그러면 달러는 떨어지면서 뭐 한국 주식 올라간다더라. 요거를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롱 차이나 스탁스, 아니 차이나 스탁이라 그러면은 딱 이거죠. EM, 소위 말하는 신흥국의 대표잖아. 신흥국 시총 1위, 비중 1위. 이게 중국이잖아. 거기다가 드디어 리오프닝이란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예, 우리나라가 만든 그 위대한 K워드잖아, 이게. 언택트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이런 건 진짜 잘해,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신흥국, 그리고는 중국이 좋아지면은 동반으로 동아시아가 좋아집니다. 요새는 동아시아 플러스 동남아시아까지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모두 포함되는 수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주식은 글로벌 1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은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지수 관점에서 보시면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미국보단 한국이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과 구리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과 구리가 좋을 거다. 지금 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달러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식입니다. 왜? 달러는 예전부터도 금 퇴화 시절에도 금을 바꿔주는 하나의 매개체였잖아. 그리고는 지금 전 세계 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미국 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금과 달러의 그 반비례 관계는 어쩔 수가 없어. 코로나 때 보시면 날라가, 금이. 경제위기 때마다 금이 날라가.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금이 올라가. 요것 때문에 지금 금이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지금 금을 사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실 때는 달러를 사서 금을 투자하는 거다. 금이 올라는데 달러가 빠져. 그럼 한국에서는 똔똔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현물 투자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위에 있던 것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반대로 구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오늘 철강도 오르고 그다음 석유화학도 오르고 이런 부분이고 또 중국이 좋아지고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 구리가 좋아진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미스터 코퍼 혹은 닥터 코퍼라 부르지. 왜 이걸 박사님이라 그러시냐? 이게 전기를 흘려주는 전도체고 모든 전선에 들어가는 금속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올라간다. 이건 뭔 소리? 산업, 제조가 다시 올라간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제조업이죠. 한국, 중국 이런 애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 제조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갑니다. 무엇? 미국은 제조보다 서비스가 좋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좋다라는 의견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바벨은 패스, 이건 패스. 네. 그리고는 인더스트리를 롱하고 그 다음에 스몰캡 스탁들을 롱하라. 뭐냐면 중소형주 사시고, 그리고는 산업 사시라. 똑같이 구리 좋다며. 구리가 올라간다. 무엇? 제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투자하시라. 제조업 얘기 나와서 말인데, 만약 유럽처럼 다른 나라들이 탄소국 경제 도입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탄소국 경세를 도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철강 같은 거 철강이나 산업재. 그러면은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면 인플레가 더 올라갑니다.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소리는 이건 말 그대로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손해보고 팔까요? 아니지.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지. 이러면 인플레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 저는 탄소국 경세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규제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국 경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특히 미국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탄소국 경세에 대한 의견이 좀 더 이렇게 힘을 얻는 거지, 다시 다음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만약에 간다, 혹은 상원 하원이 공화당으로 뒤집어진다, 그러면 탄소국 경세는 또 힘을 잃을 거예요. 정치도 얽혀 있어서 그건 조금 좀 긴 이야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그렇게 과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제일 피해가 큰 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중국 아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가지고 중국이랑 똔똔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글로벌로 소비는 똑같기 때문에. 다만 그랬을 때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좀 시니컬해요.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유럽만의 이슈가 되는 이유도 다른 애들이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안 하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이제 제조업이 좋대, 국내가 좋대, 한국이 좋대, 아시아가 좋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숏 US 테크다. 무슨 소리예요? 기술주는 안 좋다. 그리고는 US 테크가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를 표시하잖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미국 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달러도 이제 평가 절하될 거라며. 그러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마저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안 좋대, EM이 좋대, 혹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시아나 아니면은 원자재 국가가 좋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기술주에 대해서 숏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지금 나스닥이 1300포인트에서 무엇을 기다려? 실적 발표를 기다린다. 이 부분이랑도 연동이 되는 거고, 지금 최근에 테크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계속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오늘 아침에 그 한경에 나왔던 뉴스인데, 테슬라 말고 이거다. 애플 보시면은 시총 2조고요. 그리고는 뭐 구글, 인도 경쟁위원회가 뭐 유럽위원회 판결을 광범위하게 복사했다. 무슨 소리야? 벌금 매기겠다는 소리거든. 지금 보시면 메타도 개인정보 침해로 4억 유로 벌금. 4억 유로면 4천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디였냐? 뭐 대부분 테크 기업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이 얘기예요. 메타 뭐 지금 뭐 실적 때문에, 메타 뭐 개인정보 때문에 뭐 벌금 낸다. 애플 뭐 때문에 벌금 낸다. 구글 뭐 때문에 벌금 낸다. 계속 테크만 존나 때리고 있거든. 특히 유럽이. 근데 때린 이유는, 아니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특히 자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벌금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망 사용료가 어쩌니, 개인정보가 어쩌니 계속 때리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테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큰 그림도 미국 기술주가 안 좋을 거고, 그리고는 미국 기술주가 안 좋으니까 미국 지수는 좀 안 좋을 거다. 다만 제조업은 이제 돌아서는 해가 될 것이다. 아시아도 돌아서는 해가 될 것이다. 이 중심에 중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가장 1번으로 선결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 미국채 장기물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동네에 대해서 먼저 좀 과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주식이 싸나? 싸요. 주식 저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매수 버튼에서 첫 번째가 어디? 아시아, 제조, 신흥국, 원자재 이쪽이다. 그리고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미국 장기 채권이다.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저렴은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누구? 미국의 테크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 지수는 올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다라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바이 더 월드. 바이 더 US가 아니고 바이 더 월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큰 돈이 이동한다. 어디로? 신흥국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바닥을 다졌냐라고 했을 때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국은 여전히 바닥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혹은 다른 데도 다 비슷해. 다 비슷한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리를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골드만삭스 기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지수에 대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한 이 정도 지르긴 했어요. 이미 예상 포인트로 한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솔직히 2700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근데 2700에서 2800까지 보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되나? 될라나? 선반영이 얼마나 될라나?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올해는 특히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BOA가 전하는 2023년 투자 아이디어. 자, 머릿속에 약간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고요.